웹소설은 글로 된 매체고 굉장히 상업적이고 웹에서 연재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연재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오늘도 저는 글을 쓰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항상 생산을 해야 되는, 사실은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자이기도 한 직업이 웹소설 작가입니다. 그래서 웹소설은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한데 제가 처음 시작한 게 9년 전이거든요. 그때 웹소설 전체 매출이 한 200~3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종이책 출판 나머지 전체 합치고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소설이 많이 핫해졌죠. 그리고 이제 글을 나중에 책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종이책을 쓰면은 10,000원짜리 책을 팔았다. 그럼 보통 8%, 800원이 작가한테 옵니다. 좀 괜찮은 곳이면 10%, 1,000원이 나한테 옵니다. 근데 웹소설은 100원을 팔면 보통 50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더 많은데 작가한테 돌아가는 거는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글을 다루던 사람들이 웹소설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웹툰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면서 웹툰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웹툰이라는 선배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독자들을 인기 웹소설이 웹툰이 됨으로써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해요. 둘 다 제 건데 원래는 사실 남의 걸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막 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그랬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제 지갑 사정이나 좋아진 거지. 근데 이제 원래는 화산기환이랑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두 작품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역시 수험생활에 아마 큰 위안이 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웹툰만큼 짧게 재미를 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두 개가 웹툰이 됐을 때 웹소설 작가들 사이에 아니 내 거 이벤트도 안 들어갔고 나 신작도 안 썼는데 왜 매출이 늘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웹툰에 있는 독자들이 웹소설로 유입이 되면서 그냥 시장이 전체가 커졌던 거죠. 지금은 아예 웹소설 원작으로 한 웹툰을 노블 코믹스라는 용어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드라마 혹시 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뭐 많이 보셨죠 사실.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어저께도 감독님이랑 저기 부산에 갔다 왔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게 먼저 영상화가 됐고 결말은 조금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원작이랑 달랐는데 달라서 불만족스러웠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중증애상센터도 이게 시즌 1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웹툰을 많이 보셨던 전지적 독자 시점이 영화로 나옵니다. 7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마 제작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편집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이민호랑 안효섭 두 명이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잘 되라. 그래야 이제 또 다른 웹소설도 영화가 될 테니까 막 엄청 기도를 하고 있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CG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잘 되면은 근데 이제 국가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K 드라마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로맨스 코미디나 이런 쪽이 강세인데 로맨스 코미디는 그 단기간의 파괴력은 엄청난데 시리즈로서의 파워는 좀 약해요. 그래서 선지압고 티어가 뜨면은 그 팬덤이 어디로 가냐면 선지압고 티어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변우석과 김혜연이라는 배우한테로 가죠. 이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듄도 있고 스타워즈도 있고 스타트rek도 있고 다 SF죠. 얼마 전에 3채도 나왔고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배우한테 매료되기도 하지만 보통 그 세계관, 그 이야기에 매료가 돼서 솔직히 요새 나오는 스타워즈 억지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욕하면서 보잖아요. 왜냐면 난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려고 지금 과기부랑 문체부에서 SF 어워드라는 거를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도 거기에 편입이 돼서 웹소설도 이제 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AI 닥터가 이름이 AI라서 SF를 받긴 했는데 여기 있는 AI는 이제 귀신처럼 빙의해가지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무속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좀 줄만한 소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줬지만 다른 작품들 뭐 어두운 바다의 등불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22년에 꽤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이미 IP가 팔려서 지금 영화화되고 있고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이름은 좀 이상하죠. 혹시 뭐 아포칼립스 앞에 계신 분들 혹시 아포칼립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고개 이렇게 하지만 전혀 모르시겠죠. 예, 아포칼립스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망했어. 이제 보통 핵을 맞고 망하거나 뭐 좀비가 창궐을 했다거나 웹소설 세계에서는 게이트라는 게 열립니다. 문이죠, 문이 열려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차원이랑 연결이 되는 문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구를 파괴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도 지금은 사망했을 걸로 보이는 주인공이 남긴
어떤 기록 형식을 띈 소설이거든요. 이름은 좀 아포칼립스 집을 숨기하면 좀 유치해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SF에도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마 뭐 업무하는 거에 따라서 아예 상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웹소설하고 접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민원인 때문에 혹은 내 사수 때문에 심신이 지쳤을 때 웹소설을 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약을 팔았으니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뭐 갑자기 막 시장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나 문토피아, 글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를 줄여서 문피아라고 하는 건데 세계에 들어가면 저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장벽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좀 선뜻 누르기가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닥터, 제가 이거 쓴다 그랬을 때 동료 작가들이 다 그랬어요. 작가님 중증외상센터 잘 됐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제목 아닙니까? 왜냐면 웹소설 작가들 사이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너 요새 뭐 써? 라고 부모님이 물었을 때 못 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면 안 돼요. 얼버무리고 싶으면 더 좋습니다. 웹소설 쓰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좋은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내과 의사가 AI를 숨김으로 하면은 더 재밌을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세적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인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내과 의사인데 AI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숨겼어. 그럼 아무도 내가 AI를 탑재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답하는 게 완벽하면 다 내가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현장에 발령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이야. 구급이 AI를 숨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아니 이 친구는 오늘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을 잘하지? 그리고 이거 매뉴얼 있습니까? 그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깜짝깜짝 놀라겠죠? 사실은 AI를 숨기고 있어서 발생한 일인데 그런 전개에 기대감을 심어주려고 웹소설 작가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된 거고 막상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이제 순수문학 하시던 분, 드라마, 영화, 방송, 예능국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넘어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한 해 정도 강연을 가고 또 이제 예능도 가끔 나갈 일이 있는데 보면은 꼭 한두 명은 필명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웹소설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원래 글 다루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꽤 재밌어요. 이제 제목의 산을 넘고 내용을 보면은 내용 초반부에 또 한 번 걸림돌이 있습니다. 회귀, 빙의, 환생이에요. 혹시 앞에 계신 분들 회귀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한테 한번 강의를 하면서 회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강에서 연어가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자란 다음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것. 맞긴 한데 맞는 말이죠 사실. 네, 웹소설에서는 죽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걸 회귀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그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설명을 못하니까.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좀 그럴싸한 거짓말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독자들도 싫어합니다. 왜 쓸데없이 지문 낭비하지? 그냥 대충 죽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웹소설은 1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회귀를 왜 하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발령 나셔서 현장 가시면은 혹시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절대 고백하지 마십시오. 고백은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이제 좋아하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지 이 사람도 날 좋아할까? 이 확인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중학교 때 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이 하잖아요? 그럼 공격이 돼요. 윗분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님 이거 너무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자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그걸 몰랐어.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돌아가고 싶겠죠. 이런 후회 감정이 회귀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화에서 주인공을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시켜요.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죽이고 과거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그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얘가 이렇게 죽어서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거를 바로잡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독자한테 기대감을 품어줄 수 있겠죠. 그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좀 헷갈릴 일이 적어져요. 초보 작가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메인 서사가 A인데 그럼 나와야 되는 얘기는 A-A-, 이런 A의 변주여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B, C가 있어가지고 자꾸 막 중구난방으로 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빙의는 이제 엑소시스트 이런 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죽습니다. 주인공
주인공이 보통 여기서는 트럭에 치여요. 웹소설 독자나 웹툰 독자들은 트럭이 나타나잖아요. 아, 그러면은 어디론가 가겠구나. 주인공이 여기서 죽어서 뭐 무협지로 가든 판타지로 가든 뭐 조선시대로 가든 어디론가 가겠구나. 왜냐면 트럭에 치이면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빙의는 죽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특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행정부 제일 위에 장관님이 계시겠죠. 장관님이 트럭에 치였어. 그리고 구급의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산하에서 펼쳐지는 걸 다 아는 말렙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렙 공무원이 이제 구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기대감을 품죠, 사람들은. 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은 대단한 사람인 거. 이게 약간 힘을 숨기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게 이제 빙의입니다. 환생은 좀 어려운 거라서 사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뭐 진짜 나 웹소설 쓸 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칭찬을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진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특히 한국, 중국 드라마나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분석을 해보면, 독자들이 주인공이 뭘 했는데 마땅한 칭찬이 없었어. 그러면 그 작품이 망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호주에서 나오는, 아니 혹은 유럽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great, 너무 잘한다, 막 incredible,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호들갑을 다 떨어. 막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발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5분 지각했어. 그럼 5분밖에 안 늦었다고. 사실 지각한 건데 칭찬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 주인공이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가면 바로 댓글 달려요. 작가님 하차합니다. 작가님은 상하차로 가세요. 바로. 저희는 컨텐츠적으로 풀고 있지만 높으신 분들이 의식적으로 오늘은 내가 진짜 다 칭찬해야지, 이런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버틸 수 있고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건 제가 어딜 가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웹소설은 직관적으로 돈이 되는 부업입니다. 그런데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부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웹소설로 잘 나가게 되면은 앞에 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동무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조금 내 커리어랑 연관이 있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돈이 되진 않아요. 그 닥터 프렌즈가 아까 소개를 드렸듯이 구독자가 137만이잖아요. 그럼 막 와, 돈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물론 적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는 절대 안 돼요. 뭐 저희가 3명인 것도 있긴 한데 3명에서 나누니까 또 교양 채널이고 약간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137만 구독자인데 뭐 안 나오는 건 2만 3만 나와요. 중요한 건 구독자가 아니고 조회수거든요. 2만 3만 나온 거는 저희 채널에서는 편집비나, 왜냐면 100만 채널인데 편집을 뭐 이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적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여서 이제 이득이 나면 이제 저희가 3명이서 매달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